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20대 대선 여야 후보 간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하면서 대선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원 유권자는 전국 3%에 불과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선거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번 대선에서도 강원도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뜨거운 이슈부터 생생한 뉴스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엔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동과 모임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우리 정부가 모더나사와 계약한 백신 87만 3천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추가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으로도 추석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5명에 불과하던 분교의 학생 수가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 옥천초교 운산분교의 사연인데요. 이 학교는 전국 최초로 생명 다양성 교실을 여는가 하면 아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을 펼쳐왔는데요. 덕분에 2017년에는 학생 수가 5명뿐이었지만 2019년에는 30명을 넘고 올해는 54명으로 늘어나면서 내년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가 5명 이상 늘어난 작은 학교는 총 18곳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석맞이 지역상품 온라인 판매전을 실시합니다. 강원장터TV에서는 내일 오전 11시 추석맞이 특별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데요. 판매되는 상품은 양양 곶감, 평창봉평 산양삼, 정선 백령사과 등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 구성돼 판매되는 제품은 40% 할인된 금액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그런가 하면 홈쇼핑 채널에서는 2021 강원 우수 농특산물 특집전도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내일부터 14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받고 전문대학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9월 중순부터 접수를 실시합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는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 전체 대학을 포함한 일반 대학 188개 교, 전문대 133개 교, 기타 5개 교 등 대부분 대학 지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예총이 주최하고 강원예술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원예술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일상으로의 복귀, 예술로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창립 59주년 행사로 강원예총회원 7천여 명이 함께하는 도 최대 규모의 예술제인데요. 내일 예술인대회와 공감음악회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열리는 강원예술제에는 클래식 성악부터 강원도 아리랑, 칸초네까지 한 편의 오페라 같은 무대가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엔 김호경이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뉴스를 기자의 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송혜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양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와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양구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학생의 유가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 명의 공감을 얻었고 이에 청와대가 대답한 건데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발언하기를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강화, 또 피해자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하고 관련돼서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의 감사를 벌였습니다. 예. 그 결과 해당 학생이 사망 사고 전부터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임을 포함한 교사 2명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교장은 중징계, 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강원외구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인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보다 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네, 강원도교육청은 우선 학교별로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집중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들의 생각이나 분위기 등을 미리 타진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서 지원 계획 등이 담긴 매뉴얼 등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졌잖아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 자체가 수적으로 줄어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때요? 이 비대면 수업 때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가 좀 발생했었다면요. 예. 올해는 대면 수업이 좀 대체적으로 늘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학교 폭력 비율이 다소 늘었습니다. 예.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요. 도내에서도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이 소폭 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예. 그만큼 상호작용 축소로 인해 교우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노력들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강원도의회가 학교 폭력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하는데 일단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열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예.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조례에는 강원도교육청이 미리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게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감에게도 학교 폭력 예방과 또 대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것과 또 피해 학생의 보호와 치유, 또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책무도 주어집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은 어떤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강원도 교육청 역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 폭력의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하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네. 강제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좀 많이 쏟아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계속해서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 춘천영화제 이한 운영위원장 모시고 영화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았습니다. 춘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춘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비교했을 때 좀 비교되게 갖고 있는 매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영화제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화제 매력이다 하면은 네. 춘천 SF 영화제의 최고의 매력은 먼저 그냥 춘천입니다. 예.
영화라는 것이 상상을 기반으로 창작자가 관객에게 제시하는 이미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의 장소인데요. 춘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낭만, 추억,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정말 전 세계에서 최적화된 곳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유명한 영화제들은 칸, 베니스 이런 영화제 보셔도 자연과 환경,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춘천은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정말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이고 문화적인 도시인 바로 이런 도시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춘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한다는 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체크해서 춘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춘천은 춘천 SF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올해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서 장르 영화제로서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음식 영화제도 있고 판타스틱 영화제도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 음악 영화제가 있고 예. 그런데 저희는 미래 세대를 주목하면서 어린이 청소년과 독립 SF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춘천 SF 영화제로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SF 영화라는 것이 장르 영화고 블록버스터 영화고 상업 자본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 영화로서는 영화의 가장 큰 힘은 특히 SF의 가장 큰 힘은 작가의 상상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될 것이고 국내의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저희 춘천영화제는 어린이 청소년 경쟁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작품들을 공모를 받아서 이번에 소개를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어린 청소년 감독들이 작품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춘천 SF 영화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영화제를 준비한다라는 것들을 특별한 매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을 하자면은 날씨입니다. 춘천의 가을 누구나 와보고 싶죠. 영화제를 보러 어떤 도시에 갔을 때 영화 한두 편 보고 심심해서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춘천에 오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두 편 보고 산책하시고 자전거 타고 박물관 가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춘천의 가을 많은 영화인들이 얼른 나도 춘천 SF 영화제 가고 싶다 전화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올해는 좀 색다르게 국제 공모를 통해서 예. 경쟁의 문을 넓혔는데 좀 괄목할 만한 작품이라든가 주요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나 놓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추천을 해드려야 하고 예심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깝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사실 SF 장르의 매력을 먼저 우리 춘천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SF 걸작선이라는 클래식 섹션을 마련해서 9월 17일부터 영화제는 9월 30일에 개막을 하지만 2주 전 금요일부터 백투더퓨처 시리즈를 극장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정말 이 영화에 대해서는 TV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SF 영화는 특히 커다란 극장 스크린에서 볼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백투더 퓨처 시리즈 1, 2, 3를 한 번에 몰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를 상영을 하고 나서 국내 최고의 IT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여성 IT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학기술 이면에서 개발자들 전에 그 알고리즘을 짜는데 어떻게 차별과 혐오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시간도 있고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춘천 SF 영화제가 같이 진행을 하는 아동 인권에 관련된 아동 권리 영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도 최고의 아동 인권 전문가들이 명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영화 이후에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특히 주목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은 리부팅 춘천 독립 섹션입니다. 이 리부팅 춘천 독립 섹션은 춘천 지역 독립 영화인, 특히 청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모아서 상영하고 그 작품 상영 이후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춘천 지역에 그리고 강원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백투더퓨처 1, 2, 3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면서 마이클 제이 폭스 주연의 어린이들이 참 어린 세대 때 많은 상상력을 갖게 했던 그런 좋은 영화였는데 정확하게
그 작품명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컨셉인지 더 감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게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참 어려움을 요즘 많이 겪고 있거든요. 축제나 행사도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셨어요?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더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는 그 상황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많은 영화제들이 취소를 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상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다른 문화 행사들도 오프라인 행사를 안 하고 중계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네. 저희 춘천영화제는 작년에도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해 가면서 일단 정부의 방역 지침을 믿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맞게 할 수 있는 한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고 극장이 문을 닫지 않는 한은 극장에서 오프라인 영화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만이 아니라 영화 생태계가 있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발표해야 하고 그리고 극장은 누군가가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고 스크린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영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춘천영화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준비를 했고요. 네. 올해는 다른 많은 춘천 지역의 행사들도 오프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무조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 A,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기자님이 2,0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고 춘천 지역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무관객으로라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저희는 지역의 극장을 이미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영관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작정 취소해버리면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플랜 A, B를 준비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춘천영화제가 SF 장르에 좀 특화돼 있기 때문에 고유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정체성 이것과 일반 관객들 사이에 접점을 잡아내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춘천영화제가 8회째라고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6회까지도 춘천영화제는 좀 계속 정체성이 바뀌어왔습니다. 어떤 해에는 춘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이름으로 했었고 그냥 춘천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춘천 지역의 영화제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은 경쟁 섹션에서 독립 SF 장르를 특화했기 때문에 SF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춘천의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예전에 춘천영화제가 꾸준히 추구해왔던 다양한 독립 다큐멘터리들을 그야말로 춘천 SF 영화제의 시선으로 픽해서 감독님도 모시고 작품도 가져오고 관객들과 만나는 대화하는 자리도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반 독립 다큐멘터리나 독립 영화를 더욱 강화한 것은 기존 춘천 영화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작품에 대한 소개를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춘천 영화제는 미래 세대, 어린이 청소년 영화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직접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관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춘천영화제를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끝으로 들으면서 정리 말씀으로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미래 세대들 메타버스 좋아하시죠? 요즘 메타버스를 다들 게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는 예전부터 영화 안에서 매트릭스라든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게임과 영화와 가상과 현실이 오가는 작품을 작품 안에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춘천영화제는 그 오프라인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도 온라인에서 메타버스로 영화제를 지속을 합니다. 특히 그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이것이 작품 안에 있는 가상의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영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영화제 이한 운영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 위기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했는데요. 2021년 강원 일자리 박람회는 강원 일자리 재단이 설립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대통합 축제입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원주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총 4개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만 출입이 가능한데요. 행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한 달간 동시 진행합니다.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내년 6월에 회사 그 건물을 다 완공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원주시하고 계속 사람 충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듣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직원들을 뽑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면접 전인데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크게 긴장하지 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자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현장에 오니까 또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길어지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기업들도 몸집을 줄이는 시국이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적은 상황입니다. 많이 떨렸고요. 또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 자리여서 앞으로 또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채용 면접에 구직자들도 떨리지만 설렘이 가득한데요. 항상 생각해왔던 기업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었고요. 떨렸는데 생각해왔던 거대로 잘 준비해서 면접 진행했던 것 같아요. 기업에게도 좋은 인재를 매칭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인력 수급이 사실 엄청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인력을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행사에는 특별히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의 채용 설명회가 마련됐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기업의 현실적인 조언과 채용 꿀팁까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채용에 관심이 생겼고요. 앞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현직자 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강사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강연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취업에도 노하우가 필요하죠. 박람회에서는 직업 선호도 조사는 물론 취업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한 특강이나 설명회 같은 거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취업난에 혼자 끙끙 앓았던 구직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반갑기만 한데요. 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회가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타로 상담이나 직업 일자리 선호도 검사 같은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 상담은 온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정말 많이 있었고 정보들도 교류가 쉽게 가능했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약이 돼서 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대처 방안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걸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직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구직자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 재단에서는 앞으로 상담이라든지 알선 또 취업 사후 관리까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일상은 계속돼야 하기에 크고 작은 노력이 모여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업계가 일제히 추석 특별배송 체제 돌입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배송 물량을 수호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일이 고된 탓에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자 이번 주부터 한 달간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모쪼록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방송 더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